자, 오늘은 밀그램의 권위 복종 실험에 대한 그 도움 영상 들어갈 거고, 요거는 이제 숙제하기 전에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안경을 지금 오늘 일부러 이렇게 멋있게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안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요즘 이제 그 상담도 많고 촬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눈이 너무 침침해서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을 놔두고 와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 밀그램의 권위 복종 실험은 너무 유명하지. 동조 효과의 세 개의 실험이 있는데, 뭐 자동 운동 실험, 뭐 애쉬의 선분 실험, 그리고 밀그램의 권위의 복종 실험. 이게 동조 효과에 포함되는 거, conformity effect에. 그 중에서도 밀그램의 권위의 복종 실험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사실 애쉬의 선분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가 동조하고 안 동조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뒤에 있는 이 배경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배경이 나치 전당대회에 있을 때거든.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한쪽으로 그 나치에 복종하면서 나가는데, 항상 말했듯이 한 명 한 명, 나중에 내가 그 영상을 좀 보여줄게, 수업하기 전에.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러한 영화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독일, 이게 독일 영화인 거야. 독일의 입장에서 봤는데 전부 다 독일 말이 나와. 독일 병사들이 어떤 병사들이었는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학생이고, 그리고 농부이고, 시인이고, 피아니스트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동조가 되어서 나치에 입당하게 되며 그리고 전장에서 사륙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밀그램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나치의 1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또는 나치의 그런 대학살, 또 나치의 그런 전쟁에 대한 잔혹함, 이런 것들이 나타난 뒤에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걸 보면은, 지금부터 두 가지 영상을 같이 보여줄게. 같이 볼게. 근데 첫 번째 영상은 좀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두 번째 영상은 화질이 좋은데, 그 이유는 보면 알 것이야.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목격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그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성 실험을 합니다. 1961년 사람들은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밀그램의 실험실로 찾아옵니다. 시간당 4달러짜리 실험의 목적은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 참가자는 옆방에 있는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처벌로 전기 충격을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 방 안에는 15V에서 450V까지 30단계의 버튼이 놓여 있고, 마지막 450V에 써 있는 불길한 XXX. 물론 이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고, 칸막이 넘어 전기 의자에 묶여 있는 학생 역시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Wrong. 165 volts. Time. 안타깝게도 학생은 자꾸만 답을 틀립니다. Wrong. 195 volts. Dance.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of here.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자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Not once we've started. Please continue, teacher.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시 자리에 앉아 실험을 계속합니다. Answer, please. Are you all right in there? It says danger, severe shock here, next X on the next one. We must continue. Go on, please. You're going to keep giving them, what, 450 volts every shot now? That's correct. Continue.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continue. Next one, break.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실험 참가자. Answer is woman, 450 volts. That's it. 결국은 450볼트까지 누르고야 맙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 밀그램은 40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까요? 대답은 많아보았자 1% 미만. 그러나 450볼트까지 누른 사람은 65%였습니다. How people learn. 이 실험실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누가 450볼트까지 누를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방금 봤듯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만일 전쟁 상황이 있다면은 여기서 누가 450볼트까지 누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처한 급박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집단 동조에 대한 개념들이 다르다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권위의 복종 실험에 대한 간단한 그런 실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변종들이 있고 우리가 배울 것은 윤리적인 그 평가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실험을 쭉 이제 우리가 좀 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한번 볼 것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권위의 복종 실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철학적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끝나지만은 사실 권위의 복종 실험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해석 중에 한 가지가 한나 아렌트라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 때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될 것인데 관련된 영상을 미리 좀 보도록 할게. 이 사람의 아이 히만이야. 실제 영상이지. an das Amt 4 die Anfrage gerichtet hat. Und daher bekam ich diese Angelegenheit zur weiteren Bearbeitung und habe sie als Übermittlungsstelle behandeln müssen. So wie mir das befohlen war. Ich musste ja das machen, was mir befohlen wurde. Ich habe den Befehl gehabt, ob sie nun getötet wurden oder nicht, er musste durchgeführt werden. Er ist auf dem administrativen Wege erledigt worden. Ich habe nur ein Teilchen dafür zu erledigen gehabt. Im Sinne der Anklage nicht schuld. Ich habe sie nicht vernichtet.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이 뒤에 이제 알뜰신잡에서 말하는 그 유시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김영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때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잠깐 여기서 궁금증을 두고 뭐 행정 조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게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널 솔루션은 말 자체가 지금도 쓰긴 쓰는데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원래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대문자로 나온다면은 그 유태인 대학살의 그 행정 조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이널 솔루션이 유태인 대학살을 말하는 그 작전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될 것 같아. 자, 한번 쭉 해볼게. 동조 효과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너희들은 국어노트에 동조 효과를 빨리 펴라. 국어노트 베이직에 동조 효과를 펴고 쭉 나가다 보면은 권위의 복종 실험이 있으니까 그쪽에 쭉 보도록 해. 그쪽을 보면은 너희들이 알 수 있고 한나 아렌트는 또 칸트의 적언명령 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여러 파트에 나온단 말이지.
권위의 복종 실험,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 이게 아까 이제 영상을 봤듯이 계속 누를까요? 하니까 눌러라 할 때 그 사람이 너는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지. 그러니까 딱딱딱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도 원하시면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너 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실험을 시작했으니까 마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지. 그 목소리가 이제 밀그램의 목소리인 거야. 실험 내용 참여자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 뒤에 도우미가 문제를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고 문제를 틀 때마다 전기 충격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참여자 아까 그 누르는 사람 있지? 누르는 사람 이 사람이 참여자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 참여자만 속이는 거지. 사실 이 실험은 선생 이게 독해할 때 보면은 티처과 스튜던트가 돼 있는데 이제 티처는 진짜 이 사람이 피실험자지 한 명만 이 사람이 전기 충격을 주는 거고 반대편에서 이제 틀리고 맞고 해서 전기 충격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은 전기 충격을 주는 사람이고 학생은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인데 선생은 진짜 피실험자고 학생은 다 짜고 친 거야. 이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모두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아라고 말했던 거. 이거는 이미 그거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서프라이즈 이미 나온 적이 있었다. 이 실험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막 올리는 거야. 실험자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럼 당연히 이 선생님은 책임이 없는 거거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렸는가? 450V가 최고 XXX인데 그때까지 올린 게 65%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65%는 마지막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권위에 복종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학생들 중에서 100명 중에 65명은 올린다는 그 말이지. 근데 누가 올리고 누가 올리지 않을지는 그때 가봐서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그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누가 나중에 또 뭐 일제 강점기 때처럼 그 일제에 그 부역을 하고 일제에 부역보다는 동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최고치 450V까지 올린 게 65%였고 그 다음에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10%로 급감한다. 누가 한 사람이 거부하잖아. 대놓고 거부해. 그 거부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동조를 쫙 하는 바람에 65%에서 10%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사실 좀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과연 나치가 복종을 거부하면 가만뒀을까? 도망가는 그러한 독일 애들한테는 나 총으로 죽였거든. 권 있는 사람이 중단 명령을 내리면 바로 제로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되었다. 근데 명령이 거부되기를 중단되기를 기다릴 뿐이었고 그 사이에는 거부하는 게 좀 힘들었어. 그 이유는 시간당 4달러를 했으니까 상당한 그러한 그 당대에는 보상이 좀 주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이런 검증들은 굉장히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왜 충격을 가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답변은 간단해. 시켜서 했다는 거지.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아까 아이히만이 말했잖아. 너 왜 했냐? 난 시켜서 했을 뿐이다. 물론 아이히만에게는 그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 조금 잘못된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험의 의미다. 집단 상황에서 절대적인 그런 권력에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집단 상황에서 책임의 분산 효과. 그러니까 집단이 되면은 나는 시켜서 했고 시킨 사람만 책임이 있으므로 나는 책임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diffusion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그 말이야. 책임감 분산 효과는 백그라운드 일본에 있는 바로 제노비스 신드롬에 나온다. 여기서 이제 키트 제노비스라고 뭐 JTBC에도 손석희가 뉴스룸에서 말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지.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나는 그냥 방관자가 되는 효과. 이걸 말하는 건데 글쎄다. 뭐 더 이상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나는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다는 그 말이지. 누군가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앞서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그 사람이 심장이 막 그냥 안 뛰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심장을 막 압박을 누르면서 이번에도 이태원도 했었잖아, 맞지? 의사들이 막 가가지고 심장 압박 주위에 있는 또 뭐 의사들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또 구경꾼들은 또 구경꾼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 괜히 건드렸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책임을 떠맡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은
자, 한나 아렌트 볼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면 철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의 복종 실험이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 실험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아까 봤듯이 아이 희만은 히틀러의 부당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유태인 600만 또는 800만, 많게는 800만이라 하고 최소 600만이라고 해. 600만은 솔직히 대구 인구가 300만이거든. 대구 인구랑 부산 인구를 거의 뭐 합해서 죽였다는 그 정도 되는 건데, 야, 이렇게 죽일 수 있냐? 학살한 방관자였대. 방관자란만 무슨 알 것이야. 책임은 나한테 없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책임을 주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그 말 되겠지. 그 사람이 말했던 거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 있는 것은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도망을 갔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66년에 이제 재판을 받게 돼. 그럼 전쟁이 45년도에 끝났으면은 48년도 이쯤에 끝났으면은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도망을 다녔거든. 그 아르헨티나까지 간 거야,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 모사드라고 하는데 얘들이 계속 추적한 거지. 했더니 비슷한 사람이 거기 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를 송환해 오는데, 송환을 어디로 했냐면은 송환을 뭐 제네바 같은 국제 전범 재판소 이런 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거야. 이스라엘 애들이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실제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거든. 그것도 사실 이 알뜰 신잡의 뒤에 나온 거 보면은 그것도 뭐 국권 침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봐봤더니 모사드가 너무 놀란 거야. 아이씨, 이 사람은 그냥 아저씨인데, 이거 그냥 아저씨인 거야. 아내한테는 다정한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성실한 아빠이고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한테는 정말로 친절한 이웃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여튼 뭐 이 사람이 재판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막 악마가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평범한 아저씨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그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정타를 날린 게 뭐냐면은 이 말이었거든.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칸트가 독일 사람이거든. 독일에서 칸트가 정언명령으로서 그 궁극적인 보편적 선의지라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아이히만이 이 칸트의 정언명령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어리국을 한 애들은 이제 다음 주 영상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가 될 것이야. 이번에 어리국이 이 내용과 관련된 게 많았었거든. 칸트의 정언명령을 다시 볼 것이고 황금률을 다시 볼 것이야, 다음 시간에. 어쨌든 이 실험의 중요성은 냉전 시대의 1960년대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소련과 정반대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신념과 죄를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누가 어떤 일을 벌일지를 모른다는, 사람한테는 절대 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로서 자유와 신념보다는 권위의 복종이, 이 자유시대 이런 신념 이런 것보다 국가가 권위적으로 밀어버리면 복종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이, 여기에 가치관에 큰 충격을 주었던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그 말이 되는 것이야. 끝. 여기까지 우리 영상을 보고 숙제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과 악의 평범성을 공부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황금률과 더불어서 깊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 요 정도 설명을 두고 그 다음에 알뜰신잡의 뒤에 있었던 내용들과 그 다양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